안녕하세요, 구찌입니다. 오늘은 제가 인적성 준비했던 준비 방법과 그리고 제가 어떻게 인적성을 풀었었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인적성 준비 방법과 후기를 말씀드리기 전에 제가 봤던 회사들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현대, 삼성, LG, SK하이닉스, 한국타이어, 두산, 만도에 대한 인적성을 봤고요. 전부 다 합격을 했었습니다. 자, 그럼 제가 처음부터 합격했는지는 준비 방법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사실 4학년 1학기 때 기아자동차랑 삼성전자 인적성을 보고 왔습니다. 저는 그때 아무것도 준비를 안 했고 뭔지 모를 첫 인턴 서류 합격에 이미 인턴에 합격했다는 그런 자신감을 안고 준비를 안 하고 인적성을 본 결과 바로 탈락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준비를 전혀 안 했더라고요. 그래서 좀 충격을 받고 여름방학 때 스터디를 만들어서 한 2달 정도를 준비하고 실제로 인적성을 봤던 것 같은데, 사실 솔직히 2달 동안 인적성을 꾸준히 준비하진 않았고요. 실 준비 기간은 아무래도 한 달 정도인 것 같습니다. 이때 제가 인적성을 준비할 때 정말 뭐 인강을 들어야 되나? 문제집을 사야 되나? 아, 진짜 이걸 어떻게 다 준비하지? 했는데 저는 돈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 취성패라고 아시나요? 저는 취성패를 해서 그때 한 달에 30만 원 정도씩 받을 수 있어서 오로지 그 취성패 돈을 다 취업 준비하는 데 쏟았기 때문에 저는 첫 번째로 이완의 적성기술이라는 인강을 들었었는데 저한테 실질적으로 많은 도움이 되었었던 것 같습니다. 이건 근데 사람마다 개인별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정말 홍보도 아니고 광고도 아닌데 그냥 저는 단지 어떻게 좀 더 빨리 팁을 얻고 싶어서 인강을 들었고, 제 주변인들은 안 들은 친구도 훨씬 많았습니다. 또 그 문제집 관련해서는 저희 때는 뭐 삼성 인적성이 에듀스가 좋다는 말이 많았어요. 그래서 당연히 에듀스는 안 풀고 그때는 뭔가 또 임박했을 때 풀어야 좋을 것 같아서 해커스 삼성 사트 위주로 먼저 스터디를 했을 때는 그 책을 갖고 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문제집은 기업별로 제작 출판사별로 다 같이 사가지고 풀어서 여러 권을 풀었었던 것 같습니다. 한 기업당 거의 한 3권씩은 푼 것 같은데 솔직히 모든 기업을 3권씩 풀진 않았고 흐맷이랑 사트만 3권씩 풀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보통 자 이제 생각이 들 거예요. 아, 나도 스터디를 해야 하나? 근데 정말 스터디를 안 하는 친구들도 있고 스터디를 하는 친구들도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스터디가 도움이 됐던 편이기도 한 것 같은데 또 저는 3번 정도만 하고 사실 스터디를 나가지 않았어요. 스터디가 제가 왜 도움이 됐냐고 말씀을 드리면, 이게 다 같이 인적성을 풀면 시간을 재놓고 푸니까 제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파악을 하고 싶어서 스터디를 해봤는데 확실히 제가 언어를 진짜 못하거든요. 그래서 언어를 잘하는 사람들이 진짜 많고 뭐 각자 영역별로 잘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제 수준을 평가할 때 좋았던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수준을 평가하기 좋았다고, 두 번째는 또 각자 빨리 풀고 싶잖아요. 그러니까 꿀팁을 많이 막 유튜브나 다른 곳에서 많이 알아와요. 그래서 서로 좋은 링크도 공유해주고 저도 몰랐던 정보도 얻을 수 있어서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꿀팁이 좋았다. 하지만 세 번째, 왜 3일이라고 했냐면 사실 그게 각자 인성을 체크하잖아요. 근데 이게 진짜 사람마다 다 생각하는 게 달라요. 그래서 뭔가 다수결 의견이 맞고 제 의견이 틀리면 아, 내가 진짜 인성이 문제 있나? 이렇게 막 생각이 되면서 저는 자아 분열이 되기 시작하더라고요. 이게 진짜 나를 속이고 해야 하나, 아니면 이 사람을 따라가야 되나, 막 현직자 분한테는 뭐 진짜 인성 어떻게 했어요 하면 실제로 다 솔직하게 평가를 했다 그래서 저는 그 자아 분열을 막기 위해서 3일에 나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딱 스터디를 하면 딱 제가 말한 느낌만 받고 나오는 것도 좋다고 생각하는데 정말 이거는 개인마다 차이가 있어서 제 친구는 취업 직전까지 스터디를 계속 했었습니다. 물론 친구도 적성을 다 잘 보긴 했고요. 그래서 각자 개인차가 있는데 저는 그냥 그렇게 준비를 했다는 점이고, 또 인성은 사실 답지가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제가 또 인성이 괜찮은지 모르겠는 거예요. 물론 스스로 인성이 괜찮다 생각을 했지만 아닐 수도 있지만 그게 홈페이지에서 원하는 기업 사항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자플래닛에서 하는 인성 모의고사를 봤었습니다. 그 인성 모의고사를 봤는데 처음에 어떻게 나왔냐면 제가 신뢰성이 99%래요. 그래서 거짓말을 하나도 안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불합격이 나왔습니다. 너무 저를 과대평가한 거죠. 그래서 너무 도덕적에 심취해서 너무 막 나는 횡단보도를 한 번도 건너지 않았다, 나는 거짓말 한 번도 안 했다, 그러니까 바로 거기서 모의고사에서 탈락을 시켜버리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충격이 빠져서 나 지금 이제 흠액 보러 가야 되는데 또 이런 식으로 하면 떨어지겠다 생각이 들어서 그 1회에 7만 원짜리인 걸 3회 세트로 파는 그 패키지를 사가지고 계속 인성 모의고사를 돌렸습니다. 좀 저에 대해서 인정을 했어요. 나는 사실 좀
나쁜 면도 있다. 약간 그렇다고 진짜 나쁘다고는 안 하고 뭐 거짓말 한두 번 했다. 이렇게 하면서 조금씩 저의 솔직함을 평가한 결과 그때 약간 그 합격 거기서 초록불, 뭐 노란불, 뭐 경고 약간 이런 느낌으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완전 마지막 커트라인으로 겨우 붙은 상태로 갔는데 제 친구는 그게 항상 합격이 나왔었어요. 근데 또 웃긴 게 인적성 다 시험 보고 결과가 나오잖아요. 같은 직무를 썼는데 저만 인적성이 붙었었습니다. 그래서 약간 또 그 인성이 맞나 이런 생각도 들긴 하지만 물론 도움은 됐다는 거. 왜냐면 빠른 시간 내에 거의 비슷하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 자플래닛에서 연습을 할 수 있으니까 현대 실제로 그 인적성 볼 땐 고민 없이 바로 이렇게 체크를 할 수 있어서 좋았어요. 그럼 여기서 사람들이 또 궁금한 게 정말 나에게 솔직해도 되는가잖아요. 저는 조금 양심에 찔리긴 하지만 SK, LG, 삼성, 현대 삼성은 인성이 없는데 이 세 개를 좀 인성을 다르게 체크했어요. 그렇다고 막 진짜 막 제가 두 얼굴처럼 이렇게 다르게 체크는 안 하고 원래 기본 베이스인 저에서 약간 조금씩 그 회사의 기업 인재상 있잖아요. 그 인재상에 맞게 조금 더 가점을 다르게 했었던 것 같아요. 예를 들면 꼭 현대 이건 정말 개인적인 의견이고 개인적인 경험이에요. 현대 붙은 분들이 뭐 약간 현대는 협력을 좋아한다. 우리는 다 같이 하나다. 우리는 하나다. 약간 이런 마음을 갖고 있으면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원래 협력을 좋아하는데 그 인성에서 협력에 높은 점수를 좀 더 많이 주고 창의성을 좀 더 좀 보통 정도로 주는 거죠. 왜냐면 너무 다 저를 좋게 평가하고 싶지만 다 평가 좋게 하면 아까 뭐 인성 모의고사에서 봤듯이 좀 그렇잖아요. 막 너무 비인간적으로 보일 수 있잖아요. 그래서 또 사실 있는 그대로 인정하되 약간 나는 협력을 진짜 좋아한다. 약간 이런 느낌으로 체크했고요. 또 LG에서는 약간 내가 자신감이 필요하다. 이런 느낌을 또 많이 받아가지고 좀 제 자신에 대한 성실함과 저에 대한 만족도, 뭐 나를 인정하는 질문이 나왔을 때 좀 최고 점수를 많이 줬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제 동기들이나 합격한 사람들을 보면 전부 다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각자 다 다르게 체크를 했고 그냥 저의 경험만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또 SK 하이닉스에서는 그 인성 말고 SK 인성도 있는데 그 실행 역량 있잖아요. 실행 역량이 엄청 중요하다고 들은 거예요. 그래서 좀 이따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저는 인적성을 절대 찍지 않았어요. 하지만 실행 역량은 다 풀려고 노력을 했기 때문에 실행 역량을 엄청 연습을 해서 주어진 시간 동안에 다 풀었습니다. 그게 진짜 중요하다는 말을 들었는데 진짜로 이게 중요한지는 사실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는 그걸 다 풀었을 때 실행 역량에서도 약간 제가 좀 오지랖이 많은 편이긴 한데 그 답변에서 예를 들어 제가 기억나는 질문이 하나 있어요. 제가 우연히 일을 열심히 하다가 산책을 나와서 이렇게 커피를 마시고 제가 그 회사 밖을 걷고 있었대요. 그래서 또 감정이입을 해가지고 또 멀리서 상사를 봤대요. 그래서 얼마나 떨리겠어요. 그래서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이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첫 번째, 모르는 척하면서 상사를 피해서 몰래 안 보이는 곳으로 들어가서 다시 사무실로 들어간다. 두 번째, 상사에게 죄송합니다. 제가 정말 지금 잠깐 나온 거지 계속 나와 있던 건 아니에요. 이렇게 설명을 한다. 세 번째는 자연스럽게 상사에게 아무렇지도 않게 들고 가면서 같이 사무실로 들어간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저는 첫 번째로 몰래 들어갈까 고민을 했었거든요. 근데 또 합격한 사람들의 다수결의 의견은 또 3번 그 상사 그렇게 같이 얘기하면서 유두리 있는 거더라고요. 근데 이건 개인적인 의견이어서 저는 그런 식으로 체크를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약간 뭔가 또 한 가지 더 예시로 기억이 나는 거는 그 선배의 생일이에요. 선배가 뮤지컬을 진짜 좋아하는데 저랑 계속 같이 일을 하는데 옆에서 내가 생일 기념으로 뮤지컬을 예약했는데 친구가 못 간다는 얘기를 들었다. 그때 너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일단 내일이 선배 생일인데 어떻게 할 거냐 해서 1번 뭐 선배에게 뭐 생일 선물을 준다? 이런 뭐 뮤지컬 티켓을 예약한 걸 준다 였나? 그거 하나랑 두 번째가 뭐 선배랑 같이 뮤지컬을 제가 대신 보러 가주면 안 되겠냐? 뭐 또 세 번째는 뭐 축하한다고 가볍게 인사하고 뭐 잘 마무리하면서 넘어간다? 이런 느낌이었던 것 같은데 저는 왠지 뮤지컬 얘기를 제 앞에서 했으니까 제가 뮤지컬을 같이 가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선배한테 뮤지컬 같이 갈까요? 이렇게 얘기하고 싶은 생각이 제 답변이었는데 또 주변에 어떤 선배가 말하기를 나는 그 하이닉스 간 현직자가 나는 그런 거 나왔을 때 그냥 대충 이렇게 기분 좋게 훈훈하게 마무리하고 그렇게 사생활에 많이 끼는 답변을 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것도 개인적인 그 선배의 답변이지만 저는 무조건 그 또 현직자의 마음을 막 숭배하는 정신이 있었기 때문에 또 현직자의 마음가짐으로 또 그렇게 또 사생활을 존중하는 답변 위주로 갔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건 정말 사람마다 천지 차이고 누구나 다 다른 생각을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도 사실 뭐가 맞는지 모르겠지만 예를 들면 그 문제집에서 선택할 때 저는 답변을 그런 식으로 선택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다 준비를 했고, 또 그럼 이제 적성. 저는 실제로 인적성 준비할 때, 아, 저 선배는 진짜 몇 개 맞았지? 몇 개 풀었지? 진짜 안 찍었나? 찍었는데 맞은 건가?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저는 한번 그 인터넷에서 뒤어봤잖아요. 너무 막 한번 떨어져 보니까 그때 다 찍었거든요. 또 자신감이 차서 뭔가 느낌이 오는 번호들을 찍었는데 또 인적성이 다 떨어지니까 이번에는 절대 찍지 않아야겠다 마음을 먹어서 7개를 못 풀든 6개를 못 풀든 저는 절대 찍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좀 2개 중에 헷갈리는 게 있으면 가끔은 찍긴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웬만해서 거의 찍지 않았다는 점. 그냥 빈칸으로 내보냈지만 그래도 합격을 할 수 있었다는 점. 주변 친구들도 보면 거의 대부분 합격했을 때 찍지 않은 친구들이 많긴 했어요. 근데 그것도 또 사람마다 다르니까 난 진짜 찍기 운이 좋아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냥 저는 그랬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까지 인적성 후기를 말씀드리고 나머지 뭐 궁금한 사항은 댓글에 주시면 다음 편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취준생들 코로나라 안 그래도 더 힘들잖아요. 저는 그때 코로나는 아니어서 또 실제로 시험장에서 보았지만 요즘은 또 집에서 온라인으로 보니까 눈이 더 힘들 것 같고 이게 실제 종이로 보는 것보다 더 힘들어 보이더라고요. 지금 실제로 가서 치는 데도 있지만 어떤 상황이든지 꼭 목표하는 취업 결과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굿 되시길 바랍니다. 굿즈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댓글과 구독과 좋아요는 굿즈에 힘이 됩니다. 화이팅!